제 이름은 김철수 김채열 S이고 제 아내 이하나 리 하스네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저는 아내가 저에게 주는 사랑을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발전했고 우리에게는 2명의 사랑스러운 딸이 생겼습니다. 우리 둘 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 제작사에서 통역가로 일하고 있고 저는 한 회사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합니다. 아내에 대한 저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저는 그녀가 저에게 영원히 충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동네에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복했고 우리의 둘째 딸이 태어난 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나는 체중 감량을 위해 애썼지만 그녀의 매력적인 푸른 눈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서나 서류 작업 시 불편함을 느껴 콘택트 렌즈 대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착용했는데 이는 그녀의 눈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더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2명의 아름다운 딸을 두었고 재정적 안정은 결코 걱정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순간까지 제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우리의 평화롭고 완벽한 세계를 위협하는 불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는 여성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마다 번갈아 가며 좋아하는 장소인 다양한 맥주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퇴근 후 이 장소들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는 종종 저에게 그것이 단지 이야기할 기회일 뿐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푸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이른 아침에 집에 왔고 하나가 친구들과 외출하는 저녁에는 딸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저는 딸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숙제를 돕는 것을 즐거이 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보통 외출 후 저녁 8시쯤에 집에 돌아왔고 이는 우리가 가까운 가족으로서 주말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고 물론 토요일 저녁에는 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과 외출하는 밤에 평소보다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8시쯤에 오는 대신 그녀는 10시 가까이에 집에 왔고 저는 그녀가 몇 잔의 술을 마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언급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전처럼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저의 걱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익숙한 미소로 빛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이 하나가 긴장되는 한 주간의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긴장을 푸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이 무해하고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저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몇 주 전 월요일 아침에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친구라고 밝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읽지 않고 그 메시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저는 시간을 내어 메시지의 내용을 읽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받은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 검은 까마귀라는 술집에 있었는데 우연히 당신 아내를 일행과 함께 봤습니다. 그녀는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행 중 한 남자와 주로 춤을 추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순간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고 만약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 메시지를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진을 보려면 열어야 하는 이메일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랄 만한 것이 없다면 왜 누군가가 저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을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그 편지는 저에게 의심을 심어주었고 저는 제가 발견하려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가 이전에 언급한 적이 없는 남자와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불쾌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하나가 여자 동료들과만 외출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검은 까마귀 술집에 있던 다른 사람과 춤을 추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녀의 일행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에 덩어리가 솟아올랐고 불안감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제 속마음의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뒤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는지 이미지가 완전히 중앙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동료들, 남성과 여성 모두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미지가 약간 흐릿했지만 저는 아내가 오른쪽에 있는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꽃과 푸른 잎으로 장식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그녀에게 익숙한 갈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외출했을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이 지난 금요일 밤에 찍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늦은 10시 30분에 집에 왔고 저를 안아주고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저는 그녀의 행복한 미소를 보았지만 제 눈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젊은 남자의 품에 안겨 댄스 플로어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있었고 하나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와 그렇게 부적절하게 춤을 춘 적이 없거나 공개적으로 다른 여성과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의 하체가 그녀의 몸에 바짝 붙어 있었고 저는 그의 명백한 매력으로 인해 그가 느꼈을 감정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세에서는 욕망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대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저는 제 아내, 우리 두 딸의 어머니가 낯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공개적으로 저와 그렇게 춤추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허용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정말 낯선 사람이었을까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몰아치는 감정들이 쏟아져 나와 그것들을 억제하려는 모든 노력을 압도했습니다. 아내와 낯선 남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 마음속에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메스꺼움이 저를 덮쳤고 저는 서둘러 욕실로 달려가 아침 식사를 모두 토해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저는 사랑하는 아내 하나가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실제로 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어떻게 저와 우리 두 딸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다른 질문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가 그녀의 동료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얼마나 오랫동안 제 코앞에서 진행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와 그러한 기만적인 관계로 이끌었을까요? 그녀가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저는 하나의 행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30분 동안 저는 침실 욕실로 물러나 침착함과 명료함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소용돌이가 솟아올랐습니다. 제 안에는 좌절감, 슬픔, 분노, 그리고 커져가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나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 분노와 실망을 해소하고 싶었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그녀를 안아주고 이 남자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간청하고 싶었습니다. 이혼은 가능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불과 몇 분 후 저는 용서하고 그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을 고려했습니다. 변기에 앉아 저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제가 제정신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생각들 속에서 저는 마침내 제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고 어떤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하나의 행동을 인내심 있게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안 돼,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그녀와 대면하는 것을 자제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충실한지 아니면 단순히 너무 많이 즐기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친구들과의 외출에 대한 전체 진실을 숨김으로써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직장이 제 직장과 불과 몇 블록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자주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하나를 주시하는 것이 저에게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경에 저는 그녀의 직장 주차장 끝에 제 차를 조심스럽게 주차했습니다. 회사 차량의 선팅 유리창 덕분에 저는 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엿보는 눈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오후 1시까지 그곳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패턴을 반복했고 마침내 금요일 12시 15분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가 두 남자와 한 여자, 총 3명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BMW에 탔고 하나는 운전자 옆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여정은 번잡한 거리를 지나 한 고급 레스토랑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길 건너편 식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제 위치에서 저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 그녀의 유쾌한 웃음소리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차에 머물렀고 오후 2시에 그들이 떠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진 속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금발의 키 큰 남자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활기찬 교류를 통해 그들 사이에 흥분과 친밀감이 흘러넘쳤고 이는 그 남자와의 그녀의 즐거운 상호작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녀의 직장으로 돌아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는 저에게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녀 모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지만 저를 가장 걱정시킨 것은 이 그룹이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 동안 저는 두 커플을 보았는데 그들은 단순한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고 이는 저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금요일에 하나는 여성 동료들과의 퇴근 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후 5시 15분에 집에 돌아왔고 평소처럼 즐거웠고 미소를 지었으며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지는 것을 자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녁 식사 후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그녀의 하루와 점심 식사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침에 직접 만든 참치 샌드위치를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어쩌면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제 분노는 커지고 있었지만 그녀가 사랑스러운 푸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을 때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을 때조차도 저에게는 모순된 감정들이 솟아올랐고 분노와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은 강렬한 갈망 사이에서 저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러한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함과 자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저는 주제를 바꾸고 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보낸 주말 동안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그날 저녁에 우리는 단 2번만 말다툼을 했지만 그녀는 휴가 중인 사랑스러운 아내처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딸들을 동물원에 데려가 잊을 수 없는 가족 추억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지난주의 사건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의 하루는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딸의 행방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퇴근 후 금요일 저녁에 그녀를 찾을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딸들이 금요일 오후 3시 15분에 집에 왔을 때 저는 그곳에 있었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피자를 주문해 주었고 그들이 즐겁게 지내도록 했으며 제가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딸들은 꽤 자립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집에 혼자 두었고 문을 잠그는 한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차에 탔고 하나의 직장으로 운전했습니다. 오시에 도착하여 멀리서 관찰했을 때 저는 그녀가 우리 집과 반대 방향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그녀가 술집에서 친구들과의 저녁 외출을 위해 만날 의도임을 나타냅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대의 차가 도로에서 제 차의 편리한 차폐막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도요타는 매끄럽게 차선에 합류했습니다. 다른 차들은 술집, 모임 장소 또는 나이트클럽과 같은 다양한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지만 10분 후 저는 하나의 도요타와 다른 6대의 차가 유리구두라는 이름의 시설 옆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설은 바와 레스토랑이 독특하게 결합된 곳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저는 주차장 끝에 주차했고 옆에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간 후 저는 차에서 내려 여유롭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지역 주변을 걸어 다녔고 아내가 자주 가는 장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집은 다른 건물들과 떨어져 있었고 주변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술집의 두 벽은 거리를 향하고 있었는데 건물 모퉁이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두 벽은 깔끔하게 다듬어진 삼나무 울타리로 표시되어 있었고 높이는 약 1.5m였습니다. 울타리 앞쪽에도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그룹의 차들 중 검은색 BMW를 알아차렸는데 하나가 레스토랑으로 갔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놀랍게도 그 차는 건물 밖에 주차된 다른 차들과 달리 삼나무 울타리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저는 건물에 2개의 다른 입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레스토랑으로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뒤쪽에 바로 연결됩니다. 바와 레스토랑 모두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나무 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차가 주차된 반대편에도 또 다른 입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연결되는 또 다른 입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회사는 그 입구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의 레스토랑 구역으로 연결되는 입구를 선택했습니다. 제 차로 돌아온 저는 재빨리 이 상황을 위해 준비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안경을 착용하여 제 모습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권투 선수의 마우스가드와 유사하게 제 얼굴 윤곽을 미묘하게 바꾸기 위해 마우스피스를 착용했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마시는 것을 방해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도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모습을 힐끗 보고 저는 제가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차 안에서 1시간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린 후 저는 마침내 바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아내를 포함한 한 그룹이 댄스 플로어 근처에 앉아 술을 마시며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를 포함하여 6명의 여성과 4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난 금요일에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바로 그 남자 옆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슬픔과 실망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상황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한 저는 그들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가장 구석진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제 유리한 지점에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장소는 어두웠고 저처럼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슬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석에서는 아무도 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음악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을 댄스 플로어로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하나가 그녀 옆에 앉아있던 남자와 춤추는 것을 목격하면서 고개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와 그녀의 댄스 파트너를 바라볼 때 테이블에 남아있던 나머지 세 남자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하나와 이 남자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는 것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춤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고 그들의 그룹은 하나, 다른 여성 한 명, 그리고 두 남자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두 커플 모두 댄스 플로어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제 아내와 이 남자가 연인 관계라는 것을 참석한 사람들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남겼습니다. 그는 하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고 그들은 몸을 서로 밀착시킨 채 미묘한 움직임으로 댄스 플로어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몸을 숙여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고 망설임 없이 그들은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 어두운 길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손을 잡고 그의 차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이 뒷좌석에 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가 마지막 줄에 주차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삼나무 울타리 근처 주차장에서 그는 사생활과 엿보는 눈을 피하려고 했고 근처에 다른 차는 없었습니다. 울타리는 그의 차를 위한 장벽 역할을 했고 그는 그 위치에서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호기심은 그들의 의도, 하나가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저를 자극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저는 조심스럽게 반대편 주차장 끝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주차된 차들 사이로 은밀하게 움직였고 발각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깨닫기도 전에 저는 그의 검은색 차의 뒤쪽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차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뒷좌석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울타리 근처의 어둑한 조명 속에서 저는 그들이 차 안에서 저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뒷창문 중 하나를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창문은 선팅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개입하여 그녀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하나가 배신 행위를 할 때 그녀를 붙잡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선택이 저를 괴롭혔지만 결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차가 음악의 리듬에 맞춰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것이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솟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문고리를 세게 잡아당겼고 오버헤드 랜턴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악스럽게도 사랑하는 아내 하나가 그녀의 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변장용 안경과 마우스피스를 제거했습니다. 차 안에 조명이 켜지자 하나의 눈은 놀라움과 인식을 위해 커졌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녀의 표정은 기쁨에서 완전한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고 확신이 없는 채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철수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기다려 주세요. 저는 차 문을 쾅 닫고 재빨리 제 차로 향했습니다.
제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하나는 저를 쫓아왔고 저에게 기다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자기야, 미안해요. 그녀는 간청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 씨, 당신은 15년간의 결혼 서약을 깨뜨렸어요. 당신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당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도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충실함이 우리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저는 덧없는 즐거움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제발 내 말을 들어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한 일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내가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우리 두 딸의 삶과 비교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하면서 얼굴에 눈물이 흘렀고 마치 구원을 찾는 듯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다리가 무너졌고 그녀는 후회를 계속 표현하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사과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결혼 생활에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배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녀가 더 이상 제 바로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분노는 제가 그녀의 목을 잡고 세게 흔들었을 때 치솟았습니다. 낯선 분노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예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채 고백했습니다. 영화사의 동료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어요. 제발 저를 믿으세요.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때 끔찍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속임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반격했습니다. 당신은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몇 년 동안 몰래 그를 만났어요. 당신이 나를 믿기를 원하세요? 당신은 몇 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세상에, 아니요.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발 저를 믿으세요.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서와 이해를 간청합니다. 제 행동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의 지치고 눈이 부은 모습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동료들이 당신의 불륜을 목격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를 생각하세요. 그들이 거리에서나 사무실에서 우리를 함께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하세요. 이것은 더 이상 은밀한 불륜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배신입니다. 당신은 공개적으로 나를 배신했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이 굴욕을 견딜 수 없고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철수 씨,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약속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는 결혼 생활을 구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일어서서 돌아섰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고요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 씨, 당신이 배신을 선택했을 때 우리 결혼 생활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결과는 그 배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고 이어지는 통제 불능의 흐느낌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하나에게 돌아섰을 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통제 불능으로 울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순된 감정으로 갈등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위로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분노와 배신감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녀 근처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떠나 밤 동안 호텔 방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제 수면은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에게 그날 일하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정오까지 호텔 방에 머물렀고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호텔 식당에서 가볍게 먹었고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저는 우리 집 방향으로 힐끗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저는 집 앞에 파란색 도요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낯선 존재는 저의 불안감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저는 그 파란색 도요타가 하나의 언니 이지은 의 차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불성실한 어머니 외에 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이모가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악화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언니 지은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하나는 극도로 괴로운 상태였고 끊임없이 울고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불과 1시간 후였습니다. 제가 전날 밤 떠난 후 제 큰딸이 지은에게 연락하여 하나가 환각을 겪고 있고 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후 지은은 서둘러 우리 집으로 갔고 여동생의 심각한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지은은 이 어려운 시기에 두 딸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해 우리 집에 머무를 것이라고 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녀는 또한 제가 산타 마리아의 병원에 있는 제 아내를 방문하도록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 저는 정신이 멍했고 전날 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감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행동 또는 행동 부족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집을 떠나 아내와 딸들을 버리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저에게 분명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그녀와 함께 머물렀다면 그녀의 행동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제 감정이 잔인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지만 불안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결혼 생활의 파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저는 제가 문제를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다루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상황에서 한 일은 하나와 저는 거대한 문제, 확실히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들이 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족을 떠나는 것이 제 결정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저를 덮쳤고 슬픔이 더해졌습니다. 제가 책상 뒤에 숨어 있을 때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용서, 화해, 그리고 어쩌면 우리 관계에 남아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희박한 기회라도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공경에 처한 것은 하나의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저에게만 예약되어야 할 신성한 신뢰를 배신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끝내겠다는 생각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두 딸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대안을 모색했고 하나의 입원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용서라는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결심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차를 몰았고 그녀의 행동의 진실을 밝히고 상황을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심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고 저는 명확한 계획이나 하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 채 병원에 들어섰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앉아 저는 어머니의 현명한 조언을 되새겼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그녀가 20대 초반에 저지른 아내의 배신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와 저는 결혼했고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두 딸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좋은 동네의 아늑한 집은 만족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사랑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내딸이 6살이 되었을 때 하나는 근처 영화 스튜디오에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여러 언어 능력 덕분에 그녀는 영화 통역사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통역 작업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녀의 뛰어난 기술 덕분에 가족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5년 동안 제 아내는 새로운 통역사가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키가 크고 매력적인 이 금발의 동료는 곧 스튜디오 직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탄했지만 그는 그들의 감정에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하나의 여러 언어 능력이 직장에서의 잦은 만남으로 이어졌고 점점 더 깊은 우정이 꽃피웠습니다. 제 아내를 괴롭힌 것은 그녀가 완전히 깨닫기도 전에 그녀의 감정에 은밀하게 스며든 사랑이었고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곧 그녀는 자신이 그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그녀를 다른 동료들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고 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을 때 격주 모임에서 미묘한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협력을 넘어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털어놓았고 그들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공유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저와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곧 그는 그들의 여성 동료 모임과 저녁 식사에서 익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실수는 남자들이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유대감은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했습니다. 댄스 플로어에서 느린 음악에 맞춰 흔들리면서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들이 하나처럼 되었을 때 저는 그들의 관계의 깊이를 전혀 몰랐습니다. 댄스 플로어의 외딴 구석에서 하나는 자신이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입술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키스를 나누었고 그녀의 핵심을 뒤흔드는 키스였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외출 중에 그는 그녀를 술집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실을 찾았고 이는 그의 차 안에서의 열정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커졌고 그들은 재빨리 서로 얽혔습니다. 뒷좌석에서 갇힌 야생 동물처럼 죄책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나는 남편인 저에게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과 애정을 주기로 결심했지만 그녀는 남편인 저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매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와 거리를 두는 것은 그녀에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해졌지만 저에 대한 하나의 사랑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철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제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결코 그녀의 배신으로 저에게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 남자와의 관계가 우리 관계에 대한 우리의 애정보다 더 깊다는 것을 심각하게 착각했습니다. 이 은밀한 관계는 4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이제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자신의 배신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채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배신에 대한 기억과 함께 살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없었지만 제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나 연약한 정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고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방으로 돌아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이혼 서류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혼이 하나의 건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극도로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저는 사랑하는 딸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양육권을 얻을 의도는 없었고, 대신 하나와 저는 비록 같은 지붕 아래는 아닐지라도 그들을 공동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제 변호사가 하나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혼 소식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그 끔찍한 날은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저는 저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그녀 옆에 있었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2개월 후에도 그녀는 부분적으로만 회복되었고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저 자신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하나가 동료와 외도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와 딸들과 함께 집에 머물려고 노력했더라도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저는 차 안에서의 배신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싸서 근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제 사랑스러운 딸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아파트를 임대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우리의 이전 행복한 삶을 혼란으로 만들었고